안녕하세요. 수리빅데이터부 수학전공 교수 최용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매틀랩 심화 두 번째 시간으로 벡터와 플롯, 스트링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작업 공간에 있는 저장된 값들을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배웠던 거는 클리어 올이라는 애를 이용해서 다 지워줬었어요. 그래서 클리어 5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지금 작업 공간에 있는 ABCD라는 저장되어 있는 값들이 전체가 다 지워지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나는 B랑 D라는 값만 지우고 싶고 A랑 C라는 값은 작업 공간에 저장이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클리어 B, C 요렇게 해놓고 엔터 쳐보시면은 B랑 C는 지워진 상태로 A랑 D 값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냥 전체 다 지우겠다 라고 하면은 클리어를 하시거나 아니면 클리어 올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작업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전체 변수들이 다 지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매틀랩 같은 경우는 내장 함수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예전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숫자 관련돼서 수학 관련돼서 그런 내장 함수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루트 계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스퀘어 루트의 약자인 sqrt라는 애를 이용하시면 되고, 스퀘어 루트 4 하면은 루트 4랑 똑같은 의미니까는 이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밖에 봤었지만은 뭐 사인이라는 것도 내장함수로 있고 코사인이라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 이런 것들 모두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고자 할 때 뭐 z라는 애가 뭐 100 곱하기 8 더하기 뭐 2 곱하기 10 빼기 3 값을 갖는 애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가로 안에 라운드 가로 안에 또 라운드 가로를 써줌으로써 이렇게 가로를 중첩해서 써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자연 로그 같은 그 자연 로그 뭐 이런 것들도 다 있고, 다만 그 저기 익스포넨셜 펑션은 그냥 2로 쓰시면 안 되고 exp라는 애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익스포넨셜은 exp 하고 가로하시고 그 익스포넨셜의 지수에 들어가는 값을 여기 안에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의 10승짜리 익스포넨셜 10승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더라. 그리고 표현은 exp 그리고 라운드 가로 안에다가 내가 지수 안에 들어가는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파이라는 애를 보시면은 지금 파이라는 것도 내장함수로 있거든요. 그럼 3.14159인데 지금 봤더니 소수점 넷째짜리 5자리에서 뭔가 올림 또는 반올림이 돼가지고 지금 6값으로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원래 값을 알고 있으니까는 3.14159니까는 얘가 반올림이 되겠구나. 반올림이 돼서 3.1415가 아닌 3.1416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러면 정확도가 좀 떨어지겠죠. 네. 우리가 좀 정확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요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그 정밀한 값을 볼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format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format long 요렇게 하고 엔터 치시면은 이제부터는 요 format long이라고 친 상태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수치적인 계산을 할 때 소수점 자리에 지금은 4자리까지만 보였다라고 하면은 지금 파일을 입력해 볼까요? 요렇게 훨씬 더 길어져서 좀 더 정확한 값을 갖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소수점으로 15자리까지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수치적인 계산을 할 때 있어서 이런 유효 숫자 자리의 개수에 따라서 지금
0001 값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러므로 이런 유효 숫자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좀 더 정확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소수점 자리 15개짜리까지 이렇게 계산을 바꿔서 하시고 보시는 것도 이제 좋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 어떤 그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a는 10이다 라고 하면은 a라는 변수에 10이라는 어떤 값이 들어간 거잖아요. 어떤 하나의 값이 들어갔다, 싱글 밸류가 들어갔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싱글 밸류가 들어가는 애들을 스칼라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b라는 애는 우리가 뭐 1, 2, 3, 4, 5 라고 하는 벡터를 만들겠다 라고 하면 이런 애들이 벡터가 되고, 벡터라는 애는 우리가 그 행렬과 벡터의 기초에서 처음 얘기를 드렸다시피 행과 열 중에서 어떠한 값이 1인 값을 갖는 애가, 그 행이 1인 값을 가지면은 행 벡터, 열이 1인 값을 가지면은 열 벡터다 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b라는 애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냐 라고 하면은 1 곱하기 5짜리 행 벡터를 만들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c라는 애는 뭘로 할까요? 랜덤한 값으로 만드는데 2 곱하기 2짜리를 만들 거예요. 엔터 해보면은 지금 아까 포맨 롱을 했기 때문에 되게 유효 숫자 자릿수를 더 길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총 4개의 지금 값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2짜리 지금 c라는 행렬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요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뭐 d라는 애를 이렇게 중괄호를 열고 닫은 다음에 1 쉼표, 그리고 3, 5 쉼표, 그리고 1, 2 세미콜론 3, 4 이렇게 하면은 앞에 첫 번째는 스칼라 값, 두 번째는 벡터, 세 번째는 행렬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엔터 치시면은 d라는 애가 셀이다 라고 해서 셀 형태의 값들을 갖는 그 배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를 쓰게 되면은 좋은 점이 뭐냐, 다양한 자료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변수에다가 지금 요런 스칼라 값도 입력할 수가 있고, 벡터 값도 입력할 수가 있고, 매트릭스 값도 입력을 했는데, 각각의 형태는 다르지만은 d라는 하나의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괄호를 이용하면은 셀 배열로 저장이 되면서 다양한 그 형태의 값들을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스칼라라는 애가 가장 작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한 칸으로 표현이 되는 애다 라고 하면은 요런 스칼라라는 애를 포함하고 있는 걔를 포함하고 있는 애가 벡터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벡터다 라고 하는 거는 요 스칼라들이 모여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모여 있냐, 이게 하나의 줄로, 가로의 줄 또는 세로의 줄로 이렇게 묶여 있는 애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벡터가 되고, 요런 벡터들을 또 모아놓은 애들이 행렬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매트릭스다 라고 해서 요렇게 하나의 행벡터가 있으면은 그 행벡터들을 또 아래로 붙여주고 또 아래로 붙여주고, 요런 애들, 요렇게 붙어진 애들을 하나 전체를 행렬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렇게 열 벡터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열 벡터를 옆으로 붙여가지고 행렬을 만들 수도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즉 매트릭스라는 애는 스칼라
값들이 각각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지만은 벡터가 이렇게 쭉쭉쭉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요런 스칼라랑 벡터랑 매트릭스를 모두 한 번에 포함해서 나타내 줄 수 있는 애가 어레이다라는 개념이 있고 셀 형태로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중괄호를 이용해 가지고 뭐 다양한 거 지금 뭐 스칼라도 입력을 할 수가 있고, 네, 여기 지우고 나서 좀 써보면은 스칼라도 입력할 수 있고 벡터도 입력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행렬도 입력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벡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 x라는 벡터를 만들고자 할 때 1, 2, 3, 4, 5 값을 갖는 행벡터를 만들고자 해요. 그럼 이렇게 띄어서 만들어도 1 곱하기 5짜리 행벡터가 만들어지는데 띄는 거 대신에 그 쉼표를 적어 주셔도 똑같이 1 곱하기 5짜리 행벡터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알다시피 세미콜론을 저 대괄호 안에서 찍게 되면은 어떤 명령창의 값을 안 보여주는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대괄호 안에 세미콜론은 그 행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얘를 실행하게 되면은 5 곱하기 1짜리 열 벡터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대괄호 안에서 그냥 행을 열을 추가를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띄어쓰거나 아니 쉼표를 해주시면 되고, 행을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세미콜론을 찍어주면 된다라는 것을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볼 거는 뭐 x라는 변수를 1부터 10까지의 값으로 내가 정하겠다라고 하면은 요때의 그 증가하는 크기는 1씩 증가를 해요. 실제로 실행을 해보시면 x라는 애는 1, 2, 3, 4, 5, 6, 7, 8, 9, 10, 즉 얘를 다시 써보면은 1땡땡 1땡땡 10 요렇게 해서 요 가운데 해당되는 게 증분값이에요. 증분값. 그래서 그 1부터 10까지 1 크기로 증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증분값을 안 써주게 되면은 그 디폴트 값이 1이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10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만약에 내가 2씩 크게 하겠다 그럼 1, 3, 5, 7, 9까지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x라는 애가 지금 1부터 10까지인데 내가 이 크기로 증가를 시키다 보니까는 9까지만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게, 나는 x를 1부터 10까지 볼 거니까는 1부터 10까지는 나오고 이 크기로 증가하는 1, 3, 5, 7, 9, 10 요렇게 나오지 않나 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씩 증분을 요렇게 증분을 하다가 내가 끝점하고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끝점보다 더 가장 작은 끝점하고 가장 그 근사한 값으로 마지막 값이 출력이 되고 끝나게 됩니다. 즉 요렇게 9값까지 출력이 되고 2를 더하게 되면 11 값이 나오기 때문에 10을 넘어가서 출력이 안 되고 9값까지 출력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를 더 보시면 1부터 시작해서 0.9 크기로 증가해서 2까지 가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값이 나올까요? 1, 1.9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네. 포맷을 지금 계속 길게 나오는데 디폴트라는 게 먹힐지는 그 구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디폴트는 없고 포맷 숏으로 바꿀게요. 지금 롱으로 했더니 지금 너무 계속 길게 보여서 0.9 땡땡이 네, 요렇게 되면은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거는 만약에 요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2땡땡 0.5 땡땡 1.9 그럼 2부터 1.9까지 가는데 0.5로 증가한다. 약간 말이 안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비어있는 벡터가 나오게 된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비어있는 벡터로 출력이 돼요. 우리가 1부터 10까지의 값을 이렇게 출력하는 것을 어떤 거를 또 이용해서 할 수가 있었죠? 린스페이스라는 애를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었죠? 1부터 시작해서 끝점값 입력하고 그때 점의 총 개수 10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똑같은 결과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어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고자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플롯 x, y 이렇게 하면은 이제 x좌표와 y좌표 해당되는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여기에 해당되는 x의 크기랑 y의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똑같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해서 출력이 안 되더라. 하나 뭐 예를 들어서 그려보면은 x라는 애는 1부터 10까지의 값을 갖는 애고 y라는 애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10개의 값을 갖는 애여야 돼요. 뭐 랜덤하게 10개의 값을 갖는 애로 정하기 위해서 1 곱하기 10짜리 벡터를 만들어 봅시다. 얘를 출력을 해보면은 x, y 그리고 빨간색 동그라미로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실선으로 만들어서 실행을 해보면은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x랑 y의 크기가 똑같아야 된다,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 라는 점을 꼭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피겨 1이라는 애가 열려 있잖아요. 피겨 1이라는 애가 열려 있는데 y2라는 애를 또 랜덤하게 하나 1 곱하기 10짜리로 만들어 가지고 피겨 1번에다가 플롯 x, y2의 파란 색깔 별표의 선으로 내가 그림을 그리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림창 1은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림창 1을 열어 가지고 다시 그림을 y2에 대해서 그리겠다 라고 하면은 실행을 해 보시면은 이게 겹쳐 그려질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 보면은 그 전에 게 지워지면서 그 새로운 애가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오버랩 된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버라이팅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y는 z는 x다 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지금 위쪽에 x가 1부터 10까지의 값을 갖는 애라고 했으니까는 z라는 애도 1부터 10까지를 갖는 값으로 변수가 저장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z라는 애를 대문자 z라는 애를 작은 따옴표를 열고 닫은 다음에 x 소문자 x 이렇게 치고 엔터 쳐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작업 공간을 봤더니 대문자 z는 클래스가 아까 그 지난 영상에서는 그 매틀랩의 기본 자료형은 더블형이라고 그랬는데 얘는 왜 char이라는 애가 나왔나 라고 보시면은 캐릭터다 라는 거예요. 문자열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따옴표를 열고 닫아주면은 그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숫자나 문자는 모두 문자열로 인식을 해가지고 클래스가 캐릭터형인 char로 구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뭐 a라는 애를 a라는 애를 작은 따옴표 열고 닫은 다음에 매틀랩이라는 애로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보시면은 소문자 a가 캐릭터형으로 구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캐릭터형에서 특이한 점이 크기가 1 곱하기 6이에요. 지금 6개의 글자를 썼더니 1 곱하기 6짜리 벡터로 인식을 하더라. 그러면은 벡터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a에 내가 세 번째 글자인 t를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괄호 안에다가 3을 입력하면 t가 출력이 될까? 라고 하고 엔터 쳐보시면은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자 열도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괄호 안에다가 그거에 해당되는 인덱스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뭐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다양한 그 옵션들, 색깔이나 매트릭 그 마커나 아니면 라인 스타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하다라고 하면 독하고 플롯을 눌러 보시면은 그 아니면 헬프 플롯을 하셔도 돼요. 네, 헬프 플롯. 네, 얘의 사용법 같은 경우 것들이 이렇게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좀 더 자세한 거는 여기 DOC 아까 플롯에 대한 문서 또는 DOC하고 플롯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 치셔서 들어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아까 그릴 때 이렇게 플롯을 해서 그렸었는데 요때 여러분들이 뭐 그 타이틀을 추가를 하거나 뭐 X에 대한 설명 추가하거나 그리고 뭐 Y에 대한 설명 추가하거나 뭐 요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뭐 저희 매틀렛 기초에서 했으니까는 다시 하지는 않을게요. 이제 볼 내용은 이제 벡터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해요.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는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작업 공간이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작업 공간을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X라는 애가 1부터 10까지 있는 애다 라고 우선 볼게요. 그럼 1 곱하기 10짜리 1부터 10까지 갖는 애가 되겠고, 요때 X의 네 번째 값은 지금 4값을 갖게 되겠죠. 걔를 Y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죠? Y는 4라는 값을 갖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벡터의 어떠한 인덱스를 이용해서 값을 뽑아낼 수가 있고, 요 벡터의 전체 길이를 내가 궁금하다 라고 하면은 x의 벡터 전체 길이 궁금하다 라고 하면 length라는 함수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라고 매틀렛 기초에서 했었죠. length x 하게 되면은 행과 열의 개수 중 더 큰 값이 출력이 되더라. 그래서 총 10개의 값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x의 끝값이 궁금하다 라고 하면은 x의 end라는 애를 이용해 가지고 끝값인 10값을 출력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고, 그럼 끝값에서 전에 있는 값, 그냥 끝에서 두 번째 값이 궁금하다 라고 하면은 end 빼기 1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값이 끝에서 두 번째 값인 9값이 나오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x라는 애가 지금 요렇게 1부터 10까지 돼 있었는데, 만약에 x에 아까는 네 번째 값인 이제 4값을 이제 y에다가 저장을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네 번째 값도 저장하고 싶고 여섯 번째 값도 저장하고 싶고 열 번째 값도 저장하고 싶어요. 요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네, 여기에 그 안에다가 대괄호를 열어주세요.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x의 네 번째 값, x의 여섯 번째 값, x의 열 번째 값을 출력해서 y에다 저장하겠다. 즉 x의 네 번째 값인 4랑 6이랑 10이 저장이 되겠죠. 요게 예제가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인덱스랑 요 값이 똑같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x라는 애를 10부터 해가지고 11부터 해서 20까지 가는 애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고 나서 아까 했던 거 똑같이 해볼까요? x의 네 번째, 여섯 번째, 열 번째 그러면은 14, 16, 20이 y에 저장이 되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은 전체의 개수, x의 전체 개수가 지금 10개가 될 텐데 걔를 뭐 2로 나누게 되면 이제 5개가 되겠죠. 걔를 어떠한 변수 n이다 라고 저장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저 n을 이용해서 y라는 애를 오타가 났는데, 네, length 5가 나오고, 그리고 어떤 y라는 애를 x의 1땡땡n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죠? x의 1부터 5까지의 값을 y에다 저장하겠다. 즉 11부터 15까지의 값이 y에 저장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기존에 있는 값을 추출을 해가지고 새로운 변수로 저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어떠한 기존에 있는 값을 새로운 값으로 대체하는 것을, 체인지하는 것, 바꾸는 것을, 대체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x라는 애가 11부터 20까지의 값인데, x의 네 번째의 값을 내가 10으로 바꾸겠다 라고 하면은 요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x의 네 번째 값을 10으로 바꾸겠다. 지금 그 우리가 변수 설정을 할 때처럼 왼쪽이 항상 새로운 거, 오른쪽이 올드 값, 아니면은 왼쪽이 이제 새로운 변수, 오른쪽이 이제 입력하는 값, 요렇게 해서 x의 4에다가 4라는 변수에다가 10 값을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요렇게 하고 엔터 쳐보시면은 여기 네 번째 값이, x의 네 번째 값이 10으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x의 네 번째 값을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7 곱하기 x의 네 번째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올까요? x의 네 번째의 값을 원래에 있는 x의 네 번째에다가 7을 곱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바꿔줘라 라는 거죠. 저장을 해줘라. 즉 x의 네 번째 값이 지금 10으로 저장을 했는데 7을 곱해가지고 여기 다시 네 번째에다 저장을 해야 되니까는 요 10 대신에 70으로 바뀌겠구나. 나머지는 다 똑같이 가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요런 식으로 그 어떠한 요 위에 있는 것처럼 어떠한 특정한 값을 바로 바꿔주는 경우가 있고, 자기 자신의 값을 연산을 통해서 바꿔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요 예제 한번 보실까요? x라는 애가 만약에 13572라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y라는 애는 x의 6값으로 내가 저장을 하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x는 지금 1 곱하기 4짜리라서 4개의 값만 갖고 있는데 여섯 번째의 값을 y에다가 입력을 하겠대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개수 4개를 초과한다 라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x 여섯 번째의 값을 만약에 내가 10이라는 값으로 넣어주겠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에러가 발생할까요? 지금 x의 여섯 번째 자리가 없는데 x의 여섯 번째 자리에다가 10을 넣어주겠대요. 실행해 보시면은 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x의 여섯 번째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넣어주는 대신에 내가 기존에 4개의 값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섯 번째 값이 b죠. 그래서 b는 자리의 값은 0으로 얘가 자동으로 채워준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제 하나만 더 볼까요? 몇 개만 더 볼까요? x는 만약에 1, 3, 5, 7, 9, 10까지 이렇게 볼게요. 1, 3, 5, 7, 9, 10. 네, 이렇게 두고 y라는 애가 1부터 3까지래요. y라는 애가 지금 1부터 3을 값을 갖는 애인데 x의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의 값을 y 값으로 바꿔주겠다 라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 x는 1, 3, 5, 7, 9, 10이라는 1 곱하기 6짜리 벡터인데 그때의 3부터 5까지 즉 5, 7, 9 5, 7, 9 값에 해당되는 값을 1, 2, 3으로 바꿔주겠대요. 그럼 실제로 1, 3, 1, 2, 3, 10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얘 실행해 보시면은 1, 3, 1, 2, 3, 10으로 세 번째에서 x의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값이 y 값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요거는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 똑같아요. x랑 y 똑같이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x의 세 번째부터 네 번째의 값을 y로 입력을 하겠대요. 근데 봤더니 지금 y라는 애는 총 3개의 값인데 x라는 애에서 선택된 부분이 3하고 4인 2개의 값이에요. 세 번째랑 네 번째인 5, 7
지금 x에 바꾸고자 하는 값의 크기는 두 칸인데 그 y에 내가 새로 넣어줄 값은 세 칸이기 때문에 요럴 경우엔 칸이 맞지 않아서 크기가 맞지 않아서 값을 대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에러가 발생을 하고요. 그럼 만약에 요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3부터 4까지인데 한 3부터 6까지로 볼까요? 네, 3부터 6까지인데 그냥 스칼라 값인 4를 입력을 해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3, 4, 5, 6 3, 4, 5, 6 여기 5부터 해당되는 모든 값이 다 4로 바뀔까요? 네, 다 4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틀랩이 벡터 기본 연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떠한 스칼라 값을 입력해서 계산을 할 때 굉장히 용이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특이한 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점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 변수랑 커맨드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